자, 2025년 5월 30일 낭독 사설 세팅. 자세 세팅. 어깨 자세 잡았으면은 아랫배랑 허리 빼고는 힘 쫙 빼고. 부산 써 돈 없어 스타트업 못 한다는 말 안 나오게 해야.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시작할 돈이 없다. 여전히 지역 창업 현장에서 들리는 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지역 청년과 기술 창업자, 혁신가들이 마주한 현실적 장벽이다. 지난해 출범한 3천억 원 규모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는 이런 갈증을 해소하겠다며 부산시가 야심차게 조성한 자금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은행, 부산은행 등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 펀드를 출범시켰고, 결국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은행, 부산은행 등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 펀드를 출범시켰고, 전국 최대 규모의 비수도권 모펀드라는 점에서 기대도 컸다. 창업 초기 자금난을 겪는 지역 스타트업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랐다. 그러나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 꼭 필요한 자금줄이 막혀버릴 처지에 놓였다.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가 투자를 이끌 주체를 찾지 못해 주춤하고 있다. 수도권 리그 운용사 5곳 중 3곳이 펀드 결성에 실패하면서 부산시는 시한을 이달 21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펀드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할 수도 있다. 벤처펀드가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이 늦어지고 이는 스타트업 투자 유치와 성장까지 가로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민간 출자자 확보가 어려워 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리그는 민간 부담 비율이 높고 규모도 커 자금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핵심은 자금이다. 이대로라면 돈이 없어 창업을 못한다는 말이 다시 지역에서 나올 판이다. 그렇다고 낙담할 상황은 아니다. 부산은 이미 수요 측면에선 강력한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기회를 기다리는 스타트업이 많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네이버 클라우드, SK-CNC, 롯데건설, 파나시아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네이버 클라우드, SK-CNC, 롯데건설, 파나시아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지역 스타트업과 협업해 기술개발, 실증,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수요 기반의 협업 생태계는 이미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정작 공급 측면인 자금 조달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이 흐름을 안정적으로 떠받쳐줄 자금의 뒷받침이다. 창업 생태계는 자금, 수요, 정책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 수요는 충분하고 정책적 여건도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자금이다. 지금이야말로 부산시는 민간 자금 유치를 이끌 인센티브와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결성 실패를 운용사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모펀드 비율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은 도시 혁신 등의 원동력이며 부산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밑바탕은 창업 생태계의 활력이다. 지금 부산은 국제 금융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벤처와 핀테크 중심지를 꿈꾸는 도시가
정작 스타트업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순이다. 부산에선 자금 때문에 창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음 사설. 연임 중임제. 다시 연임 중임제. 대통령제 문제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공약을 내놨다. 연임이든 중임이든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최대 8년까지로 하자는 것이다. 지금 개헌 요구가 분출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폐해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제 폐해의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양쪽이 충돌할 경우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상 제도적 문제이기도 하고 타협과 절충을 모르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우리 정치 풍토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인 문제에 대한 주변의 고언을 무시하더니 끝내 정권 위기를 부른 대통령과 그의 느닷없는 개헌 폭주, 당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가 완충지대 없이 충돌한 것이 개헌 요구를 부른 직접적 원인이다. 개헌의 요체는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권력의 분산에 맞춰져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 중임제 그 자체로는 승자 독식과 무한 정쟁의 극복과는 관련이 없고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연임 중임제가 도입되면 1기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재선일 수밖에 없다. 당 안팎의 정적 제거를 위한 공격, 무리한 선심 정책이 4년 내내 계속되고 야당은 대통령 재선을 막기 위해 야당은 대통령 재선을 막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4년 내내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는 이런 정쟁으로 권력을 소모할 여유가 없다. 만약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재임 다음 날부터 레임덕 얘기가 나올 것이다. 지금 우리의 헌법 위기는 대통령 임기가 잘못돼 생긴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헌법 위기는 대통령 임기가 잘못되어 생긴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폭주하고 야당이 폭주해 발생한 위기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아니라 국회가 선출한 총리는 지금과 같은 의전형 총리가 아니라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이것이 정쟁 완화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4년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면 그때의 우세 정당이 대통령과 국회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정 추진력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한 정파의 권력 전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식으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중간선거 형식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연임제 또는 중임제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책임 정치와 정책 연속성 등의 대통령 연임제 또는 중임제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책임 정치와 정책 연속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독재 우려와 선심성 정책 남발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타협과 협상, 절충의 정치 문화가 없는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조선일보